모두의 힘을 모아 100개의 별을 밝혀라. 장학 퀴즈 학교에 가다. 네, 장학 퀴즈 전문 인재 양성 2탄으로 저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동네 원예고 학생들과 이 시간을 꽃 피워볼까 하는데요. 네. 일종 씨는 평소에 좋아하는 식물 있어요? 저는 요새 해바라기. 왜요? 뭔가 이렇게 항상 목적지를 딱 두고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내가 닮아야 되는 부분이다. 예,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이뤄야 되겠다. 예, 그리고 키도 크잖아요, 해바라기가. 얼굴도 크고. 맞네요. 부인할 수 없네요. 아, 그러게요. 저는 프리지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리지아. 노란색 꽃도 정말 예쁘지만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 향기가 굉장히 오래 남는 꽃이어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프리지아처럼 우리 동네 원예고 학생들도 굉장히 향기가 가득한 친구들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야, 각자의 향을 마음껏 내뿜고 있습니다. 네. 동네 원예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각자의 향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어떤 학교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1974년에 개교한 동네 원예고 학생들은요, 생활원예과, 환경조경과, 생물공학과, 식품가공과 이렇게 4개의 전공학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은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년 넘게 이어온 국화 전시회는요, 학생과 교사 작품 총 2,500여 점이 전시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유능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되는 FFK 전진대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매년 수상을 하고 농림지 국가공무원 지역 인재를 배출하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동네 원예고 학생들 과연 100개의 별을 밝히고 장학금 획득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객관식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률 50%를 넘으면 별 5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풀어주세요. 네,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로서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추운 계절에 홀로 피는 꽃나무들 중 하나입니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꽃이 피며 주로 붉은색과 흰색을 띠는 부산의 시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벚꽃, 2번 목련, 3번 철쭉, 4번 동백. 야, 부산의 시목 이거 무엇일까요? 쉽게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부산의 시목 궁금해진데 이게 노래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에서도 들었고요.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의 제목, 그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데요. 정답은 4번 동백입니다. 예. 자, 과연 원예고 학생들 첫 번째 문제 어떤 정답률을 보여주게 될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정답률일 시에 50명 학생들에게 1,000원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기대해볼까요? 정답률 확인해보시죠. 자, 첫 번째 자리가 중요합니다. 0으로 시작해야 100%를 노릴 수 있어요. 6%. 자, 이제 별 5개를 획득해야 됩니다. 66%. 5개의 별을 획득하게 됩니다. 팀별 정답자도 공개해드리죠. 야, 골고루 맞추고 골고루 틀렸네요. 예, 팀별로 아주 사이좋게 그래도 5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첫 문제 아주 기분 좋게 풀어봤는데요. 아주 향기롭고 재능 있는 정말 튀는 학생들이 많은 동네 원예고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까요? 도시농부의 박순원 학생. 형 누나들도 하기 힘든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고요? 전국에 있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구급 공무원이라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이야, 대단합니다. 오. 고등학생으로서 또 구급 공무원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내신이랑 이제 공무원 공부랑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지요?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그런 보편적이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한 10년 일찍 꿈을 이룬 거잖아요. 앞으로의 나아갈 길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멋진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동네 원예고등학교 학생들. 네, 일찌감치 꿈을 꾸고 이루고 있는 동네 원예고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곶감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은 곶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배어나와 하얗게 마른 것입니다. 보통 프럭토스라고 하는 중요한 육탄당의 하나로 당류 중 감미가 가장 강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당, 2번 과당, 3번 갈락토스, 4번 젖당. 당류 중 감미가 가장 강한 것. 네, 곶감의 표면에 하얀 가루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아는 척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라고. 정답은 2번 과당입니다. 과당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문제 잘 풀었을지 정답률 확인해 보시죠. 50%를 넘기면 별 5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6%로 출발합니다. 96%! 와! 단 2명만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시죠. 자, 수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잘 풀어줬습니다. 역시 별 5개를 추가해서 10개 별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나쁜 짓을 반복하면 후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이르는 말. 이를 이미 그르치고 난 뒤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이르는 말. 1번 개, 2번 소, 3번 말, 4번 돼지. 공통적인 이게 들어가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속담에. 네,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속담들인데요. 바늘 도둑이 이것 도둑된다. 이것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 뿔도 단김에 빼랬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정답은 2번 소입니다. 예! 원예고 학생들 지금까지 별을 놓치지 않고 잘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정답률 확인해 보시죠. 자, 100%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2%로 출발합니다. 10의 자리 72%. 역시 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팀별 정답자도 공개해 드립니다. 도시농부 메리골드. 이 팀은 전원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네, 차근차근 별을 쌓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원예고 학생들이 저게 소개를 하면서 FFK 전진대회에서 매년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수상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 봐요. 금목서의 유진화, 장세윤 학생. 전국 FFK 전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진화 학생은 어떤 분야에서 상을 탄 겁니까? 저는 화훼 장식에서 화훼 장식 분야에서. 네. 화훼 장식 분야에서 상장을 싹쓸이를 했다. FFK 말고 다른 대회에서. 그럼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상장이랑 이런 거 많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때 작품을 저희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이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오,
저게 와. 우리 진호 학생의 작품이에요?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야구 선수에게 주는 꽃다발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야구장 트랙 같은 끝에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걸 네. 연상하게 하고 이렇게 흰 색깔 꽃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예. 작품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이렇게 매다는 꽃인가 봐요. 네, 드는 부케? 아 부케예요. 네. 보통 들어서 부케는 제 꽃다발처럼 이렇게 그쵸? 손에 들게 되는데 저거는 이렇게 끈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네요. 네, 다른 떨어뜨려 놓는 부케도 있어가지고 오. 음. 야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탈피시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보통 부케는 이제 손에 들기 마련인데 네, 어린 예.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 둘에게도 어울리는 각각의 꽃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지혜 아나운서께는 빨간 장미 빨간 장미. 꽃말이 사랑이라 해가지고 약간 사랑스러우시니까 아우. 그래서 빨간 감사합니다. 야 사랑이 넘친다고 네, 장미를. 제 이름의 애자도 사랑 애자인데. 아이고 더 너무나 넘치네. 예쁜 꽃을. 예. 네, 우리 그럼 일중 씨는 저는 어, 어떤 꽃? 기대돼요 진짜. 예. 핑크 색깔 장미? 핑크 장미. 핑크 장미. 핑크 장미는 꽃말이 또 달라요? 핑크 장미는 열정이라는 어? 꽃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열정적이셔가지고 열정 야망이 가득하군요. 제가 또 예. 제대로 골라주셨네요. 자 세연 학생도 이제 상 탔습니다. 전 이론 분야에서 탔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공부해서 실력을 이제 보는 겁니다. 진로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전 농업 과목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 교사 선생님. 네. 예 학생들에게 농업 과목을 가르치는. 그러면 예. 여기 모교에 선생님으로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줄 꽃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어요. 지금 왜냐면 의자 뒤에 꽃이 있어요. 와, 직접 만든 거예요. 진호 학생이. 어머나. 이야,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는 여기. 어머, 야 이거 고맙습니다. 이 생화네 생화. 야 진짜 앙증맞 주면서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여기다 두고 진행을 해야겠어요. 아 그러면은 예쁘게 꽂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학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괜찮죠? 예. 야 진호 학생이 준 거예요. 예. 아, 네, 그 녹화를 하다가 꽃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꽃향기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별 10개가 걸린 함께력 5인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 될 세로줄 한 팀을 뽑아볼 텐데요. 어떤 팀이 도전하게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10팀 가운데 무대에 나와서 퀴즈를 풀 팀은 로마 제국 팀입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팀명에서 뭐 그냥 힘이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네. 느껴져요. 로마 제국 팀. 팀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원민 학생. 저는 자고 있어서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팀명을 지을 때 자고 있었다고요? 나도 모르는 새 눈 떠보니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장제국. 그럼 제국은 알겠어요. 로마는 어떻게 끌어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또. 야, 우리 중에 제국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앞에 하나 좀 붙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 어떤 쪽으로 좀 취업을 꿈꾸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현재로는 지금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요? 자, 원예고등학교인데 갑자기 그러면 진로를 이제 그쪽에서 바꾸신 거예요, 역사 쪽으로. 요새 역사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우리 원예라는 것도 어떤 농업도 역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저는 그것도 농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팀명을 얻게 된 원민 학생은 네. 예, 그래도 본인 진로는 또 저는 그냥 얌전하게 뭐 사무직이나 하고 싶은데.
얌전하게 사무직 정도요? 네, 안전하게. 예, 외근은 싫어해요? 네, 피곤합니다. 아 피곤. 아찔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팀에서 우리 서경 학생이 아주 또 특이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4.27 학생연합회 전국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회장. 와. 전국 회장님을 여기서 뵙게 되네요. 근데 4H 연합회는 어떤 이게 모임입니까? 지, 덕, 노체라는 네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키워내고 육성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그 취지도 알고 있고 심지어 회장님이십니다. 자, 회장님이 속해 있는 로마 제국팀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되나요? 자, 문제 나갑니다. 서경 학생부터 사탕수수, 네. 정답. 돼지 감자, 정답. 강아지 풀, 정답. 빼꽃, 와. 정답. 자, 이미 냉이. 넘어왔어요. 네. 냉이 맞고요. 냉이 좋아요. 고추냉이, 네. 좋아요. 통과, 통과. 그래. 다른 사진. 자, 땅콩, 맞습니다. 자 이미 7개. 콩, 자, 8개. 기장, 정답. 자, 이제 하나 남았어. 통과, 아, 마, 정답. 성공. 예. 야, 어우, 순식간에 10개를 맞추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야, 로마 제국 팀 덕분에 별 10개를 추가합니다. 네. 네, 이번 문제는 협동해서 푸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 될 가로줄을 랜덤으로 뽑아볼 텐데요. 어떤 라인이 도전하게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줄 앉은 학생들.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10명의 학생 중에 대표 학생이 한 명 나와서 단어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어떤 단어인지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20초고요. 정답을 맞힐 때마다 별이 하나씩 적립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명의 학생 중에서 자신 있게 내가 문제를 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설명할 친구. 오, 네. 김주희 학생. 자, 지혜 씨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몇 학년 학생이죠? 저는 3학년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3학년 언니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거라 믿고요. 우리 문제를 풀게 될 9명의 학생들에게 파이팅 외쳐줄까요?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문제 드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 비료? 땅에다가. 비료 정답. 이거는 나무에 있는 것들을 쳐주는 거. 나무에 자라는 것들. 웃자란 그거. 패스. 아, 몰라요. 다음 학생. 저희 학교에 없는 유리로 돼 있는 거 말고 딴 거. 비닐하우스, 정답. 이거 씨 뿌려주는 거. 씨 뿌려주는 행위를 파종, 맞아요. 열매들이 많이 있는 거. 사과, 밭, 과수원, 정답입니다. 야외에만 있는 식물들. 야외에만 있는 거. 산에 있는 애들. 패스, 국화를 키울 때 이 밑에 있는 걸 뭐라 하죠? 위에 국화꽃 말고 아니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면 패스, 우리는 식물들은 이걸 하면서 살아요. 광합성. 정답. 다시. 자, 성준 학생. 나무들이 많은 데가 어디죠? 산, 아니, 그거를 약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은데. 살림, 패스, 바뀐 거. 유전체가 바뀐 거. 15초 남았어요. 유전체가 바뀐 거. 우리가 이제 돌연변. 이어서까지 돌연변이 정답. 이거는 수염이 많은 거. 5초. 수염이 많은 패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원예고 학생들 7문제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7개 별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네, 주희 학생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주제 공략 퀴즈입니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영상 속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정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정답률 50%를 넘으면 별 20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풀게 될 문제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원예와 조경입니다. 자, 집중해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도시 공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하이드 파크는 왕의 사냥터로 지어졌다가 현재 런던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고요. 서울 여의도 공원 역시 비행장으로 사용되다 1972년 광장이 조성되며 지금의 도시공원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은 무엇일까요? 벚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키 큰 나무는 높이 8m 이상의 줄기와 가지의 경계가 뚜렷한 교목을 말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높이 2m 이하의 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줄기 밑동이나 땅속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자라는 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관목에 해당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식물에 해를 끼치는 곤충도 있지만 작은 곤충을 잡아먹으며 양분을 얻는 식충식물도 있습니다. 특수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잎의 변형기관 포충엽을 이용해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식충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졸업식, 생일, 결혼기념일, 프로포즈 등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꽃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꽃바구니, 꽃다발, 화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꽃으로 우리나라 3대 절화 중 2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러 해 살이 꽃으로 어둠을 조절해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2월 25일) 이달의 유일한 공휴일 크리스마스. 종, 루돌프, 선물, 산타 등 이 날을 기념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 이 화환은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이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며 애도를 표시하는 데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화훼 장식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의 한 종류로 매우 작은 거미류인데요. 이 해충은 사막부터 바다 밑에까지 서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로 식물의 잎 뒷면에 즙을 빨아먹어 잎의 엽록소를 파괴시켜 얼룩 무늬를 남기는데요. 이 해충은 무엇일까요? (19세기) 양조업자들이 포도주가 쉽게 상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발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발효가 미생물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며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질병과 미생물을 최초로 명확하게 연결시키며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소와 과일은 저장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요. 인간은 각종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 강화를 위해 유전자를 재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작물은 무르지 않는 토마토로 껍질이 딱딱해 저장 기간이 긴 장점을 가졌다는데요.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의 약칭은 무엇일까요? 조직 배양 중인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하는 능력이 낮아 배양을 돕기 위해 식물이 필요한 영양물질인 배지를 통해 탄소원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직 배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탄소원은 무엇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과일의 숙성을 유도하기 위해 무화과에 상처를 내 이것의 생성을 촉진시켰는데요. 이 호르몬은 과일과 식물의 노화를 촉진시켜 개화 시기나 수확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등에 사용된 절화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별 20개가 걸려 있습니다. 정답률 공개합니다. 현재까지는 32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원예고 학생들 20개 별을 추가할 수 있을지 10의 자리 94%입니다. 이야, 놀라운 정답률. 이야, 20개의 별을 획득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개개인별로 과연 몇 점씩을 맞았는지 개개인 점수도 확인해 보시죠. 자, 개인별 점수. 우와! 와. 자, 개인별 점수. 우와! 자, 개인별 점수. 우와! 우와! 점차가 이렇게 많아요. 야,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오늘 문제를 보면서 야, 문제 어렵다 했는데 역시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37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주제 공략, 퀴즈, 사상 이렇게 많은 만점자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야, 대단합니다. 주제 공략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딱 중간을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의 MVP 팀을 향해 가고 있는 중간 점수 팀별로 확인해 보죠. 공개합니다. 자, 팀별 중간 점수 동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도시농부와 연합군 팀이 각각 340점 동점으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인 학생 가운데 현재까지 문제를 가장 잘 맞추고 있는 학생은 누구일지 역시 개인별 중간 점수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스타를 향해 가고 있는 개인별 중간 점수. 와. 자, 70점을 기록했다는 건 지금까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야, 주제 공략 퀴즈에서도 정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더니 아니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만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명의 동점자가 네. 중간 점수 결과 나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스타 경쟁률이 치열한데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미션에 도전할 선생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도와줘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동네 원예고만의 자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농생명산업 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화해 장식이라든지 원예 과목이라든지 조경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교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1차 산업이 없으면 저희가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원예 계열 과목을 배우면서 미래의 농업인을 꿈꿀 수 있다는 정말 매력적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근 선생님은 이곳이 모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 학교가 워낙 좋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 두 분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노래 주세요. 많이 come to 해운 아는 부분 다 같이. 광안리 아, 신나는 노래죠. 예. 자, 두 분 가운데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시장 오일락킹 with the 아가씨 오일락 부산 바캉스 성공입니다. 예. 두 번째 노래 가볼까요? 달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나갑니다. 오늘도 그녀 꿈을 꾸나요 그댈 비춰주는 내가 있는데
그 마음의 파도가 새긴 너는 내 데스티니 날 끄는 그래비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난 너만 보잖아 너는 내 데스티니 떠날 수 없어 넌 나의 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와우! 남소영 선생님. 네. 언니 고음을 아주 시원하게 잘 불러주시네요. 예. 자, 벌써 별 2개 따냈고요. 자, 3번째 곡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주세요. 너와 길을 걸으면 영화 속에 나왔던 멋있던 그 길과 멜로디 위를 걷는데 달려오던 우리 입 맞춘 순간 내 귀에는 들렸지 이 사람도 치면 죽도록 후회할 걸 내게 머물러 자, 과연 누가? 내게 머물러 너를 사랑하는 일은 놀라워 잊을 수 없던 그를 잊게 했어 너의 얘기 듣다 보면 반성해 너의 말대로 살아가야겠어. 성공입니다. 예. 3곡을 성공하셨고요. 네. 4번째 도전 이어갑니다. 욕심이 와우! 엘리.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에일리 노래입니다. 에일리의 노래. 3, 2, 1. 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성공! 자, 아, 네. 예, 저희는 음정 박자 상관없습니다. 가사만 정확하게 제때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네, 선생님의 살신성인으로 별 4개를 따냈고요. 마지막 곡. 네, 노래 주세요. 오! 봄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기다려야 수몇 밤을 또 세워야 누구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3, 2, 1.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성공! 예,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5개의 별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네. 네, 이번 문제는 별 10개가 걸린 주관식 퀴즈입니다. 자, 정답률 50%를 넘으면 별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EBS 다큐 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편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은행나무.
부채꼴 모양의 노란 잎이 상징적인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해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또한 줄기가 굵고 잎이 무성해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 예로부터 고택이나 사찰 등에서도 많이 심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익숙한 은행나무는 30년 가까이 자라야 그 씨를 맺는데요. 이렇게 맺은 씨앗이 은빛 흰 가루로 덮여 있고 이 열매를 닮아 은은 이것 행이 합쳐져 은행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행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살구입니다. 네, 학생들 50%를 넘겼을지 정답률 확인해 보시죠. 주관식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률 4%, 64%. 자, 10개 별을 추가하면서 67개의 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팀별 정답자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연합군 팀 전원 정답 기록했습니다. 예. 자, 각 팀별로 골고루 정답을 맞춰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팀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다음 주관식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예 연구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우량종자 개발에 힘을 쏟아 우리의 입맛에 맞는 배추를 육종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강원도 감자를 개량했습니다. 이 원예 육종학자는 누구일까요? 네, 동네 원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100% 기대해봐도 될까요? 정답은 우장춘 박사입니다. 오! 우장춘 박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 맞나요? 그렇죠? 야, 근데 배추 육종하고 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정답인 가운데 자, 정답률 공개합니다. 자, 동네 원예고 학생들 우장춘 박사 4%, 10의 자리는요 94%입니다. 이야, 그래도 10개 별을 꼬박꼬박 획득하고 있습니다. 야, 단 3명만이 아쉽게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벌써 77개의 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별 10개가 걸린 주간식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버드나무의 한 종류로 잎줄기가 가늘고 약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잘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흔들릴 때는 우수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람나무 산울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겁에 질린 사람이 와들와들 떠는 모습을 가리켜 이 나무 떨듯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야, 이 나무 떨듯한다. 아. 자, 이번 문제 주관식 정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 떨듯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사시나무입니다. 사시나무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눈에 아주 많이 띕니다. 정답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답률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주관식 들어서 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8%. 이게 웬일입니까? 18%. 네, 자, 의외네요. 10개 별을 놓치는데요.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별의 개수가 그대로 77개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실망하긴 이릅니다. 마지막 문제, 파이널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파이널 문제에서는 마친 인원수만큼 별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별의 개수가 77개. 우리에게 필요한 별의 개수는 23개죠. 50명 중에 23명 이상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100개의 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실 교장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전공의 특기를 살려서 문제를 아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100개의 별을 이제 밝히려면 이제 몇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혹시 100개의 별을 채운다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선물을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100개의 별을 정말 밝힌다면 저랑 휴업을 하루 더 주겠습니다. 재량 휴업일이요? 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재량 휴업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깁니다. 자, 그럼 힘찬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교장 선생님의 공약이 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동네 원예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철학이나 모토가 있으실까요? 예,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해서 1, 2, 3차를 합친 이런 농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농업은 진짜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6차 산업의 역할뿐 아니라 파이널 문제도 성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시겠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의 글자를 보기에서 뺀 후 남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1. 농림축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농업 시스템. 두부 제조 시 콩을 물에 담거나 삶을 때 거품을 일으키는 성분. 1909년에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대온실이 있는 곳. 정답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모칸을 하나씩 채워볼까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농업 시스템,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콩을 물에 담거나 삶을 때 거품을 일으키는 성분은요, 사포닌입니다. 마지막, 서양식 대온실이 있는 이곳은 창경궁인데요. 스마트, 사포닌, 창경궁 이 글자를 모두 빼면 정답은 상록수입니다. 현재까지 77개의 별을 밝히고 있는 동네 원예고 학생들. 이제 50인 중에 23명 이상의 정답자가 나와야 합니다. 파이널 문제 정답자 수를 확인해 보시죠. 자, 과연 100개의 별을 밝힐 수 있을지 1의 자리 숫자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네, 우리 학생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해봅니다. 제발 제발. 네. 예, 내가 아니면 내 동료라도 정답을 맞췄길 바라는 마음으로 1의 자리 숫자부터 확인해 봅니다. 23명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자 1의 자리는 5. 자, 이렇게 되면 10의 자리는 2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요. 1이면 안 됩니다. 제발. 1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돼. 자, 10의 자리 숫자. 과연 휴업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 10의 자리 1만 아니면 돼. 25명. 자, 동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자, 100개의 별을 밝히며 장학금 획득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동네 원예고 학생들 장학금 획득에 성공을 하네요. 자, 이제 50인 학생들이 함께 이뤄낸 장학금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10개 팀 가운데 MVP 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모두 정말 차분차분 열심히 풀어왔는데요. 중간 집계 결과로는 도시농부팀과 연합군팀이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과연 순위 변화가 있을까요? 상위 두 팀부터 공개합니다. 메리골드와 연합군팀입니다. 자, 메리골드와 연합군입니다. 네. 메리골드 팀과 연합군. 자, 새로운 강자 메리골드가 올라왔는데요. 연합군이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전원 여학생으로 꾸려진 메리골드 팀. 네, 그리고 연합군은 3학년 학생들로 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리골드 477점, 연합군은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510점 510점! 연합군. 자, MVP 팀은 연합군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예. 오. 자, 연합군 팀이요. 동네 원예고의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팀인데 역시 언니 오빠들의 멋진 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심정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저희 팀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각 분야별로 에이스들이라서 저도 약간 버스 안 타기 위해서 저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 중간 점수 공동 1등에서 끝끝내 MVP 팀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 동네 원예고 학생들 가운데 오늘의 스타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50인 학생 중에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준 학생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상위에 있는 학생들 공개합니다. 자, 3명의 학생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리골드의 김홍리 학생, 연합군의 신수연 학생, 그리고 금목서의 심경준 학생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심경준 학생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경준 학생 지금 간절히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데, 자, 3명의 학생 가운데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골드의 김홍리 학생의 점수는 115점. 네. 자, 연합군 MVP 팀이기도 하죠. 신수연 학생의 점수는요 115점. 동점이 나왔고요. 자, 만약에 우리 심경준 학생의 점수가 이를 넘어선다면 연장전 갈 필요가 없는데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과연 저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심경준 학생의 점수 보여주세요. 110점! 110점!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셋 중에 꼴찌! 아니,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미안해요. 네, 5점 차면은 뭐 문제 하나 정도였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우리 2명의 학생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리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1학년. 자, 1학년 학생 김홍리 학생과 3학년 신수연 학생 간의 경쟁입니다. 준비되셨죠? 두 학생에게 문제 드립니다. 마늘이 독특한 냄새를 내는 것은 마늘에 들어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있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데요. 마늘을 익히면 파괴되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학생만 풀어주세요. 신경준 학생 기계 내려놓으세요. 미안한데 신경준 학생은 기계 건들지 마세요. 자, 두 학생만 정답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신경준 학생, 혹시라도 동점자였으면 이 문제를 같이 풀게 됐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발로 풀어도 풉니다. 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정답 공개 심경준 학생에게 제가 넘기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알리신입니다. 맞습니다. 알리신. 야, 이거 저기 내가 동점자 갔으면 몰랐네요. 오늘의 스타 판가름이 났을지 그 결과 확인해 봅니다. 자, 두 학생 가운데 한 명만 맞추면 둘 다 정답. 예.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문제는 이어집니다. 문제 드립니다. 천 따위가 속이 비칠 만큼 매우 얇고 고움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흔히 이것의 날개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 단어 이것의 날개 같다. 자, 심경준 학생. 자, 이번 문제 정답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에는 아나운서 분께 정답 말할 기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지혜 씨께 정답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귀한 기회를 제가 고이 받아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곤충인데요. 시스루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정답은 잠자리입니다. 자, 두 학생의 표정만 보면 글쎄요, 정답자가 나왔을까요? 아하. 야, 쉽게 가려지지 않네요. 쉽게 가려지지 않아요. 오늘의 스타를 향한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소장 내벽 주름에 존재하는 이것은 소장의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 안에는 암죽관과 모세혈관이 있어 흡수된 영양분의 이동을 돕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융털입니다. 융털. 자, 과연 이번에는 정답이 갈렸을까요? 정답자 확인합니다. 자, 오늘 스타 갈립니까? 자, 이번 문제 정답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3학년 신수연 학생이 오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야, 오늘의 스타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군요. 정말 힘들게 탄생을 했습니다. 와. 저는 사실 표정만 보고 학생들이 맞췄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수연 학생 포커페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심정 궁금해요. 예, 그냥 침착하게 맞췄을 뿐입니다. 침착하게 맞췄을 뿐이다. 네. 이야, 심지어 지금 MVP 팀에도 되고 오늘의 스타까지, 예, 그야말로 상을 싹쓸이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계신 엄마한테 혹시 한마디 한다면? 엄마, 나 상 탔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장학퀴즈 학교에 가다 전문 인재 양성 특집 2탄 동네 원예고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꿈을 향해 매진한 학생들 정말 흐뭇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꽃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금처럼 꽃길 걸으면서 향기를 뿜어내는 원예고 학생들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장학퀴즈 학교에 가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네, 고마워요. 여전히 자, 장학증서를 동네 원예고 학생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동네 원예고등학교의 MVP 팀 연합군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태블릿 PC도 선물로 드릴게요. 네, 축하합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살짝여진 장난. 네, 오늘의 스타 신소현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네, 최고 노트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와! 꽃다발을 선물로 주시네요. 야, 축하합니다. 대단하네요. 오늘의 스타. 축하합니다.